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국민의당의 두 번째 경선이 오늘 전북에서 치러졌습니다. 예상대로 안철수 의원이 압승을 거뒀는데요. 취재기자를 전화로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한범수 기자 전해주시죠. 네, 국민의당 전북 경선은 도내 21개 투표소에서 진행됐습니다. 투표는 오후 6시를 기해 종료됐고 조금 전 개표가 완료됐는데요. 안철수 의원은 72.6%를 득표하며 부동의 선두를 지켰습니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24.6%, 박주선 의원은 2.7%에 그쳤습니다. 안 의원은 앞서 어제 광주, 전남, 제주 경선에서 60%의 압승을 거뒀는데 오늘 전북에서도 확실한 우위를 점함에 따라 이후 경선에서 안 의원의 독주 체제가 점쳐지고 있습니다. 안 의원은 이번 경선 결과가 정권을 교체하고 문재인을 이기라는 호남의 명령이라며 기필코 완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당 경선은 당원이 아니더라도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완전 국민 경선제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당초 전북의 경선 참여자는 15,000명으로 예상했는데요. 하지만 이보다 2배가 많은 3375명으로 집계되면서 초반 흥행 성공에 한껏 고무된 분위기입니다. 국민의당은 앞으로 5번의 경선을 더 거쳐 과반 득표자가 나올 경우 다음 달 4일 최종 후보를 확정합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호남권 ARS 투표가 오늘 마감됩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호남권 ARS 투표가 오늘 오후 10시까지 이틀간 진행된다며 오늘은 어제와 달리 선거인이 통보된 문자에 따라 직접 전화를 거는 자발적 ARS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호남권 ARS 투표에 참여하는 선거인단은 21만 명으로 투표 결과는 내일 광주에서 열리는 호남권 대의원 대회에서 발표됩니다. 군산공항의 오전 시간대 증편을 요구하는 도내 여론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며칠 전 보도처럼 뒷짐진 전라북도도 문제지만 지역이 연고인 이스타항공 역시 군산항공 이용자 편의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박찬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군산에 연고를 둔 이스타항공이지만 군산공항에는 제주행 항공편만 하루, 왕복 한 차례 오후에만 운항합니다. 반면 청주공항에서는 제주를 하루 3번, 김해공항도 하루 1번 왕복하는데 모두 오전 항공편입니다. 이스타항공이 최근 전북 지역 독고노인 효도 여행을 추진했는데 불편한 군산 대신 청주공항을 이용했을 정도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이스타 측은 군산공항에 오전 항공편 신설에 난색을 보입니다. 군산 제주 노선이 수익 노선은 아니에요. 민간 기업이 말하자면 손실을 부담하고 증편하라는 건 좀 부담이 많이 되죠. 하지만 인근 무안공항의 경우 이른 오전에 출발해 저녁에 돌아오는 티웨이 항공 제주 노선은 비수기에도 빈자리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제주행 오전 항공편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전라북도는 군산공항 활주로 이용료로 이스타항공에 한 해 1억 원을 지원합니다. 이런 이유로 지역 연고 항공사라면 김포 제주나 김해 제주 노선을 군산으로 돌리는 안을 검토할 수도 있지만 이 역시 회의적입니다. 김해는 국제공항이잖아요. 거기에서 제주도 취항을 하지만 국제노선도 나가고 하는 노선들 부정기적으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른 항공사마저 군산공항은 이스타항공 연고라는 이유로 취항은 고려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타가 워낙에 그쪽으로 기반을 잡고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런 이미지로 되게 굳혀져 있어서 연고를 내세우기 전에 도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부터 헤아리는 향토 기업의 면모가 아쉬울 따름입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내일 민주당 호남 경선을 앞두고 각 후보 캠프는 승리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 캠프는 문 후보의 대세론이 호남권 경선 결과에서 재확인될 것이라며 호남에서부터 과반수를 확보해 승기를 잡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희정 후보 캠프는 민주당 후보 적합도에서 안 후보의 상승세가 확인됐다며 1위 또는 근접한 2위로 호남 경선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은 여론조사에서 드러나지 않은 국민적 지지가 호남에서 시작해 돌풍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승리를 자신했습니다. 전주 전통문화관의 명칭이 다시 바뀝니다.
전주시는 전주전통문화관이 지난 2015년 문을 연 한국전통문화전당과 이름이 비슷해 혼선을 빚는 경우가 많아 전주 한벽문화관으로 이름을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벽문화관은 지난 2002년 전주전통문화센터로 처음 문을 연 뒤 지난 2010년 전통문화관으로 명칭을 바꾼 적이 있습니다. 도내 일부 시군 버스 요금이 상대적으로 비싸 단일 요금제 도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의회 장명식 의원은 거리 요금제가 적용되는 고창과 부안, 순창, 남원 지역에서 국내 버스의 요금이 최대 6,000원에 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단일 요금제가 시행된 완주, 진안, 장수 지역 버스 요금이 최고 1,400원인데 비해 4배가량 높은 수준으로 단일 요금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입니다. 앞으로 전주시의 시정에 청년 참여가 확대됩니다. 전주시는 각종 시책 사업과 다울마당, 각종 위원회 등에 참여하는 40세 미만 청년 참여 비율을 20% 이상으로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청년들의 참여가 확대되면 청년 문제 해결과 정책 발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LH의 전주 효천지구 택지 개발이 땅 투기가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토지주택공사 LH는 최근 효천지구 아파트 고분양가 논란과 관련해 해당 토지는 수용이 아닌 환지 방식으로 개발돼 7%의 수수료를 제외하면 소유자 조합에 귀속된다고 밝혔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